중국은 트럼프한테는 벌벌 떨지만 바이든한테는 미소 짓는다. 트럼프는 중국 잡는 도사지만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의 치어리더다. 두 대통령의 이미지가 워낙 다르다 보니 이 얘기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트럼프 정책을 다 뒤집겠다는 바이든이 딱 하나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있으니 이게 바로 대중국 강경기조입니다. 말인즉슨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을 잡으러 나선다는 건데요. 다만 그 방법이 예전과는 꽤나 달라질 텐데 바이든이 트럼프와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때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반중 정서가 좀 있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세계에서 중국 비호감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다 자기 나라 역사라고 하고 경제 보복하고 중국 심기 털끝만큼만 건드리면 늑대처럼 물어뜯고 그런 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냐고요. 거기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는데 중국 정부가 입 싹 닫는 걸 보면서 세계는 안티 차이나로 대동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도 이런 반중 코인에 자연스럽게 탑승합니다. 워낙 때리는 타격감 하나는 알아주는 양반이니까 퍽퍽 소리가 나게 중국을 잡아댔죠. 태생 자체가 사업가의 엔터테이너니까 트럼프가 중국 하나는 찰지게 때린다는 소문이 바다 건너 여기까지 들리는데 알고 보면 트럼프가 때릴 곳은 또 안 때리고 중국에서 자기 입속은 챙기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을 세게 비판한다거나 하지 않았죠. 뒤로는 중국 계좌 터놓고 사업한다는 뉴스도 있고요. 반면 바이든은 중국에 말 예쁘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우리의 이익에 압도적으로 부합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이 실권을 딱 잡고 나서는 도광양회 전략을 중단했어요. 대놓고 세상에 자기 실력을 드러내겠다는 건데 그 방식이 다른 나라가 볼 때는 규칙 무시해 자기 입속 챙기기니까 세계적으로 원성이 자자해졌죠. 그러니까 바이든도 내가 언제 그랬냐며 싹 돌아섭니다. 퇴임하기 전까지 저는 전 세계 지도자 중 시진핑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폭력배라서 신속한 태세 전환에 중국 때리는 수준이 아주 트럼프 저리 가라예요. 인권적인 부분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훨씬 강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블링컨 장관 내정자는 신장에서의 문제를 대학살이라고 규정하는 등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뒀고 대만 대표부의 인사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하는 등 바이든이 이번에 발탁한 사람들도 정월 대바람부터 중국을 세게 두들깁니다. I also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was right in taking a tougher approach to China. I disagree very much with the way that he went about it in a number of areas, but the basic principle was the right one, and I think that's actually helpful to our foreign policy.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안보면 안보. 중국이 가루가 될 정도로 강하게 발언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잡으러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동안 미국은 세계 무대에 큰형님 노릇을 해왔어요. 딱 트럼프 전까지만 말이죠. 트럼프는 미국 돈으로 세계를 지킨다는 발상 자체가 돈이 아깝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세계 평화는 알 거 없고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면서 국제기구도 줄줄이 탈퇴했고요.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한 게 트럼프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다른 국가 동맹도 없이 일단 내 몫을 크게 먹겠다는 게 트럼프의 외교인데 그럼 바이든은 어떠냐? 트럼프처럼 외골수 전략은 안 할 거예요. 우리한테 돈 더 내라는 식은 아닐 겁니다. 옛 친구, 새 친구 하나하나 불러모아서 함께 중국에 대항하는 오바마의 전략으로 돌아갈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함께 반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죠. 동맹 강화를 중시할 테고 줄 제대로 서는 걸 요구할 거예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명분과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딱 이 장면 보면 트럼프랑 완전 다르다는 각이 나오죠. I'm not joking when I say this. If you're ever working with me and I hear you treat another colleague with disrespect, talk down to someone, I promise you I will fire you on the spot. 같은 바이든은 유럽은 당연하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친구라면 누구나 다 손을 잡을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미 결성된 모임이 하나 있는데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인도태평양 주요 4개국의 안보대화 쿼드입니다. 이들을 민주주의 다이아몬드라고도 하는데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연결돼서 붙은 이름이에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반중 감정은 세계 최고인 나라고 인도는 중국과 군인끼리 국경에서 쇠파이프 들고 싸울 정도로 분쟁이 심하고 호주는 홍콩 보안법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중국과 또 무역으로 다 엮여 있어요. 그중 일본은 그렇게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해도
시진핑 방문도 추진하고 홍콩 보안법 비판도 자제하면서 살짝 자기 이익을 간보면서 리스크 해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니 이걸로는 조금 약하다 해서 쿼드 플러스라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도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죠. 아마 러시아를 대항해서 유럽과 똘똘 뭉친 나토처럼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구상인 것 같아요. 바이든은 여기에 판을 더 키워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라는 걸 만들겠다고 해요. 비민주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항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여기 붙으라는 거죠. 우리는 뭐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니까 여기 참석하는 건 빼박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함께 가기를 결정하는 순간 뭔가 쎄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외교라는 건 살을 잃더라도 뼈를 지키느냐, 살을 안 잃는 대신 쌀도 못 얻느냐, 이런 문제들의 연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동맹으로서 더 큰 희생을 강요할 겁니다. 예전 오바마 때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이 있었죠. 북한 핵도 견제하고 무지막지 커지는 중국 군사력도 견제하려는 의도인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에 미사일을 딱 겨누고 있으니 기분이 당연히 유쾌하지가 못하겠죠. 우리는 중국과 미국 눈치를 한참 보다가 결국 미국 요청대로 사드를 깔았는데 그랬더니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한류를 거덜내버렸죠. 한참 뜨던 한류 영화, 드라마, 노래도 죄다 끊기고 중국과 거래하던 업체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이때 깨달았죠. 한국 경제 돌리는데 차이나머니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다 장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중국은 사드 때보다 덩치도 더 커졌고 더 예민해졌고 물어뜯는 힘도 더 강해졌는데 말이죠. 바이든이 오바마 시절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올 겁니다. 빠르면 올해 내로 말이죠.